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오늘 저 영상을 좀 미리 일찍 찍게 됐어요. 지금 시간이 오전 3시 15분인데, 아침에 좀,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좀 잠이 들어서 그런지, 특히 빗소리에 잠이 깬 것 같아요.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 일단 더위는 한풀 꺾일 것 같긴 한데, 사실 제가 농촌에 있거든요. 농촌에서의 지금의 비는 마냥 반갑지만은 않아요. 어떤 그 고추라든가 좀 이런 쪽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가지고 어쨌건 비가 오고 나면 더위는 한푼 꺾일 것 같습니다. 사실 미증시가 계속 떨어지면서 우리가 좀 많은 걱정을 했고 또 중국의 차이나발 리스크가 있어서 우리나라 지수가 좀 상당히 불안했는데 지금 시간은 새벽 3시 16분인데 일단 미증시는 강하게 올라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수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이렇게 마냥 안전하게 보이지만 않는데 천만 다행인 건 아직도 일단 코닥 지수가 5개선 위에 있죠. 추세는 아직 유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번 달 종가상, 그러니까 전 말일의 종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번 달 말일 종가상만 위에 올려놓으면 아직도 흐름은 좋은데 어쨌거나 간신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단지 중기적인 추세 20선 근처에 있죠. 이걸 깨면 안 돼요. 다행히 이걸 깨지 않아야 되는 자리에서 위증시가 반등을 해주기 때문에 코닥 지수는 선하길 바라보고 일단 코스피 같은 게 주봉 완전히 깨졌기 때문에 실제로 추천이 깨졌어요. 그렇지만 월봉에서 이제 아직은 20개서 근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심하게 밀리지 않으면 코스피 지수는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한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위증시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보시게 되면 다우산업이 0.66% 올랐고 나스닥 1.84% 올랐습니다. S&P 500도 1.23% 오르면서 이대로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2시간 반 정도 남았죠. 이제 미증시가 마감하려면 잘만 마감되면 우리나라 시장이 어제 좀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오늘 좋아지지 않을까 싶고 요새 단기 테마적인 성격의 주식들이 굉장히 강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투자자분들이 혼란스럽긴 한데 실질적으로 원래 단기 테마는 시장에서 항상 형성이 되게 돼 있어가지고 뭐 우리가 시장에서 꼭 어떻게 해야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항상 결론적으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잘 하시는 거죠. 주식은 뭐 단타하는 사람들이 꼭 나쁜 거야, 장타하는 사람들이 꼭 나쁜 거야 이런 건 없어요. 장기 투자는 장기 투자로서 성공하면 되는 거고 단기 투자는 단기 투자로서 성공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일단 초전도체 테마주들은 이제 조심해야죠. 그죠? 어쨌거나 많이 크게 올라왔었고 이 초전도체에서 이제 순간 그 맥신으로 좀 옮겨왔었죠. 맥신 관련주로 옮겨왔다가 또 요새는 그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수산물이라든가 이쪽으로 잠깐 올라가는 특히 어제 알려드렸듯이 샘표식품의 주가가 좀 반짝하기도 했습니다. CJ시푸드랑 사주시푸드 반짝반짝하죠. 어제 갑자기 가장 크게 올라간 애들이 또 하나가 이 양자 컴퓨터이기도 하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보시면 알지만 줄들이 전부 다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제 와서 쫓아가서 하기에는 조금 상당히 부담이 되죠. 이 친구들 중에 이제 하나 봐야 될 게 제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을 보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 친구를 중장기 종목으로도 예전에 편입을 시켜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두 번 이제 떴을 때 약간은 차익 실현 뭐 이런 것도 있다가 이제 다시 한번 진입을 해놓은 친구긴 한데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가 이제 수급개선 60개선 위에 있죠. 지금 주봉에서도 보면 120선 위에 있어요. 특히 시간의 단일가 그 잔량 물량이 거의 200만 주 가까이가 돼요. 이게 되게 웃기던 게 사실 시간의 초반엔 이 친구가 밀렸었거든요. 최저가를 보면 이렇게 시간의 초반에 0.7% 밀렸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잔량 물량이 쌓이면서 늘어났습니다. 이 얘기는 오늘 순간 또 급등할 수 있긴 한데 너무 많이 높게 뛰거나 예를 들면 이제 조금이라도 싸게 사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막 갭을 너무 높게 뛰거나 막 이렇게 갔을 때는 사실 쫓아가 사지 않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만에 하나 이제 사실 갭을 많이 띄울 것 같은데 만에 하나 갭을 많이 띄우지만 않는다면 낮게만 출발해 준다면 최소한 어제 종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어제 종가를 훼손하지 않아야 돼요.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볼만하고 많이 밀리면 혹시 이런 데 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3,500원쯤 왔을 때는 추가로 한 번 더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된다. 예전에 그 매물대 자리를 뚫고 나간다는 거죠. 지금 다른 그 KCS나 이런 친구들도 제가 일단 그 이제 이번 시간이 끝나면 제가 8시 30분부터는 이제 멤버님들하고 좀 더 자세한 시황 정리를 하는데 그 멤버님들하고 시황 정리를 하면서 예전에도 KCS는 원래 이제 아주 예전에 우리가 처음에 본 자리는 여기거든요. 이제 바닥 주식 그러니까 주식은 바닥권에서 매수가 좋죠. 항상 이런 자리들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주식들이 있는데
이 바닥권 주식들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바닥권에 이렇게 떨어진 주식들을 잘 보고 있으면 여기까지 이제 가긴 갔죠. 물론 드림 시큐리티도 제가 항상 어디서 얘기했냐면 이런 바닥권에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앞으로 뭐 갈 수 있을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주식은 바닥권에 사는 게 중요하죠. KCS 얘기할 때가 저 여기고 두 번째 얘기할 때 여기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서 많은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공간에서 매수했을 때 크게 올라왔듯이 또 하나가 240선 근처 여기가 매수 타임이 되죠. 이게 사실은 이제 중장기 계좌에 있었다면 쭉 들어가시면 맞는데 이렇게 조정을 주고 그냥 느닷없이 날아갔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양자 컴퓨터 대장 관련해서는 KCS가 많이 차지했었는데 호가창 잔량 물량 기준만 놓고 보면 어쨌거나 드림 시큐리티가 상당히 더 많은 편이고 이쪽으로는 코이버 같은 친구들도 양자 컴퓨터 연결이 잘 돼 있어요. 예전에 이렇게 잘 올라갈 때도 양자 컴퓨터로 연결된 거거든요. 유일하게 또 코이버는 드림 시큐리티와 똑같이 월봉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높은 데가 아니죠. 낮은 데서 첫 번째 뛴 거기 때문에 20개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이 친구의 효과창 물량도 이렇게 엄청 큰 게 아니기 때문에 밀렸다가 할 수는 있거든요. 막 순간 갭을 띄어서 날아가면 살 수는 없고 만약에 살짝 올라갔다가 며칠 기다렸더니 조정을 준다. 240선까지 이런 자리들은 한번 매수해 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강했던 몇 가지 이유가 이제 한국 원자력연구원 이 박사분들이 참여한 국제공동연구팀이 있어요. 이게 상원에서 양자 컴퓨터 소재에 쓰일 수 있는 후물질을 실험적으로 증명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부 다 줄줄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게 어제 테마가 되겠죠. 어쨌거나 양자 컴퓨터는 초전도체나 이쪽하고 좀 틀리게 우리가 앞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근접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물론 지금 저런 물질 개발 같은 게 바로 상업화가 된다거나 이렇게 안 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우리가 우주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월봉에서 막 엄청나게 높은 애들 예를 들면 막이 텔레필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월봉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자리들이라면 이러한 종목들이 위험하겠지만 바닥권에서는 그렇게 많이 위험하지 않을 수 있나. 그러니까 물려도 이런 데서 물려야 된다는 거죠. 이런 데서 물리는 것보다는 바닥권에 물렸을 때가 조금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직은 시간이 3시 23분이라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안 했는데 3원 달러짜리 AI 칩을 생산 4배로 늘린다고 그러네요. 이거는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들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나 SK 하이닉스 같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AI 관련해서 굉장히 HBM AI 반도체 이쪽에 진심인 회사죠. 이 친구가 떨어지든 말든 그런 걸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지수보다도 이제 더 중요하긴 한 게 사실은 자리인데 사실 지수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요렇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수세 잘 유지하고 있죠. 그러면 5개월선 같은 자리에 깨지 않는 자리들 이런 자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 생각하시는데 아직 안 깨고 있기 때문에 추세는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물론 삼성전자도 좀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역시나 아직도 20개선 위에 있죠. 주식은 20개선 저 밑에 있을 때가 좀 싼 편인데 처음에 깰 때는 사면 안 돼요. 추세가 오양이라 계속 떨어지니까. 그런데 반등해주기 시작하면 20개선 돌파 안착해졌을 때는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들도 어제는 올라간 애들 올라가면 떨어지면 떨어졌거든요. 근데 실적으로 보면 반도체도 어제 올라간 애들이 더 많았어요. 이게 시장은 안 좋았는데 대부분 이제 올라가는 친구들은 제가 많이 올라간 친구들이 있고 중국이 우리나라 한국 반도체 중국 공장 규제 유예가 1년이 연장돼 봤어요. 이렇게 일본 매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중국 공장 규제 유예 1년 연장이 되면서 이 반도체 주가들이 오늘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도 잘 나오고 위증시가 잘 끝나면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도 이제 바닥 치는 애들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월급에서 높은 애들 말고 바닥 치는 애들은 다시 한번 잘 매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새 전기차 특히 요새는 전기차가 이제 주도 섹터로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많이 좀 힘들죠. 현대해양 같은 경우 다시 5만 원대 중반까지 왔고 전기차 관련 뛰는 애들은 좀 뛰긴 하는데 역시나 전체적으로 전기차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맞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예전에 벌써 한두 번씩 다 2배 이상 떴던 이런 친구가 조정 들어오는 거니까 많이 올라간 만큼 떨어지는 거죠. 이제 현대차가 점점 이제 자리를 잡아가죠. 중국 사업 부진에 충칭 공장 매각 나서 사실 예전에 아진산업 같은 친구들도 중국에 있는 법인을 철수를 하고서 미국으로 가가지고
지금 굉장히 좋은 주가를 보여줬다가 중간에 조금 안 좋은 일로 인해서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다시 반등해줄 확률이 높고, 현대차의 저러한 행보는 어쨌거나 인도나 미국 북미 사업이나 이쪽에 집중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전 악재가 아니라 생각보다는 현대차의 좋은 호재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런 모든 걸 떠나서 현대차 자체가 20개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추세는 잘 유지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HLB 얘기 좀 해볼게요. 원래 이제 HLB를 찍으려고 한 건데, 여러 가지 또 시장 상황을 알고 가는 게 중요하죠. 왜냐면 HLB가, 그간에 시장의 영향을 생각보다 꽤 많이 받아요. 이제 28,000원대를 깼죠. 어제 알려드렸듯이 일단 HLB는 추세는 완벽히 깨진 거예요, 지금. 왜 깨진 거나, 특히나 5개월 선과 20개월 밑에 있으면 추세 자체가 완벽히 깨진다고 그랬죠. 왜 깨져 있는 상태인데, 일단 박스권에, 엄청 큰 박스권에 갇혀 있긴 해요. 자, HB 자회사 베리스모가 미국의 유펜과 함께 혈액암 공략을 한다고 합니다. 자, 자회사 베리스모라고 있죠, 그죠? 유펜과 함께 이제 혈액암, 이거에 대한 그 시장을 좀 공략하려고 하는데, 좋은 뉴스와는 상관없이 뉴스는 항상 참고사항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이고 추세인데, 아직 HLB의 추세는 엄연히 이렇게 무너져 있어요. 특히나 HLB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L생이라든가 LG, 엘테까지 다 무너져 있긴 한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그 박스권 하나를 더 이탈하면 안 되겠죠. HLB는 특히나 그 시장이 안 좋으면 공매도가 굉장히 센데, 어제 우리나라 주식들을 보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 거의 1.17% 떨어졌거든요. 일봉에서 보면 올라가는 것 같아도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떨어지죠, 계단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최저점이 27,460원이 근간의 최저점인데, 이 자리를 되도록 이탈하지 않아야 되겠죠. 물론 이거는 사실은 그 가격적인 부분은 그린데, 리보세라닙 행보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딱히 리보세라닙에 특히 큰 악재가 있거나 뭐 회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떨어지는 것보다는 단순히 시장의 수급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주식은 수급이 다예요. 그러니까 HLB를 한 번에 사기보다는 올 1년 내내 그냥, 어차피 내년에 이제 FDA 결과 나오기 때문에 한 번에 사지 말고 1년 내내 꾸준히 모아갈 생각을 갖고, 여기 또 생길 때마다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산다든가, 절대 한 번에 몰빵하거나 그러지 말고, 또 하나가 지금 안 사실 분들은 굳이 안 사셔도 돼요. 리보세라를 못 믿거나 HLB를 못 믿으면 사지 않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아직 주봉에서 5주선을 못 돌려놓게 되면 추세 전환이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일단은 우하향을 더 해줄 확률이 있어가지고 저점인 25,000~26,000원대를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만약에 본인이 HM이나 리보세를 믿는다면 너무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법 일찍 한번 영상을 찍어봤는데, 아직도 일단 미증시는 나쁘지 않아서 이대로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봅니다. 비는 제법 그 게릴라성 집중 확 오다 말다 그래요. 그래도 항상 나가실 때 우산 정도는 챙기셔야 될 것 같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항상 고맙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